조선 뒷골목, 투전판에서 날 새는 사람들. 밤이 깊어갑니다. 한양 어느 뒷골목, 주막 한 칸짜리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낮게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안에서는 몇몇 사내들이 바닥에 둘러앉아 밤새도록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바로 투전, 조선시대의 도박판입니다. 우리는 흔히 조선시대를 생각하면 선비들의 고상한 풍류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도 사람 사는 곳에는 언제나 뒷골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골목에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백성들의 생생한 삶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웃고 울고 때로는 한탕의 꿈을 꾸었습니다. 조선의 민중들은 왜 밤이 깊어지는 줄도 모르고 투전판에 앉아 있었을까요? 단순히 돈을 따기 위해서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뒷골목으로 들어가 투전이라는 도박 게임을 통해 조선 서민들의 일상과 희로애락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투전, 이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투전은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민간에서 성행했던 카드 도박의 일종입니다. 오늘날 화투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죠. 투전패는 작은 종이에 그림을 그린 형태였습니다. 대략 80장 정도 되는 패에는 사람, 물고기, 까마귀, 꿩, 별 같은 여러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각각 점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놀이 방식은 패를 돌려받아 자신의 패 조합으로 점수를 만들어 승부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화투의 고돌이나 광 같은 조합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투전판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둥그렇게 둘러앉았습니다. 가운데에는 판돈이 쌓이고 각자 자신의 돈을 내놓습니다. 한 판에 걸리는 돈은 서민 기준으로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쌀 한 대, 두 대 값이 걸렸고 때로는 며칠치 품삯이 한꺼번에 오갔습니다. 하루 품삯이 쌀 서너 대 정도였던 시절입니다. 한 판에 그 절반 혹은 전부가 걸린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투전판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짐꾼, 행상, 막노동꾼 같은 서민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간혹 군졸이나 하급관리, 심지어 기생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신분의 벽이 엄격했던 조선사회였지만 투전판만큼은 조금 달랐습니다. 돈과 운만 있으면 누구나 앉을 수 있었습니다. 투전이 쉽게 퍼진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도구가 단순했고 좁은 공간만 있으면 어디서든 판을 벌일 수 있었습니다. 주막 한 칸, 빈 헛간, 산속 움막에서도 가능했습니다. 규칙도 복잡하지 않아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었죠. 한양 남대문 시장 뒤편 좁은 골목길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이곳은 다른 세상이 됩니다. 주막 뒤편 작은 방. 창문에는 종이가 덧붙여져 아니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면 대여섯 명의 사내들이 바닥에 빙 둘러앉아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낡은 멍석이 깔려 있고 그 위에 투전패가 흩어져 있습니다. 기름등잔 하나가 희미한 불빛을 내뿜고 있고 그 불빛에 사람들의 얼굴이 반쯤 그림자에 가려진 채 드러납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합니다. 한 사내가 긴 담뱃대로 담배를 빨아들이며 패를 내려다봅니다. 그의 눈빛이 매섭습니다. 좋은 패가 들어왔나 봅니다. 하지만 표정을 감추려 애씁니다. 상대가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에잇! 옆에 앉은 사내가 자기 패를 내팽개칩니다. 나쁜 패가 들어온 모양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들 자기 패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 양 더 건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판돈이 커집니다. 긴장감이 높아집니다. 엽전이 딸그락거리는 소리, 은자가 멍석 위로 던져지는 소리. 그 소리가 이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패가 다시 돌아갑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시시각각 변합니다. 누군가는 미소를 지으려다 참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려다 삼킵니다. 모두가 서로를 속이려 하고 서로의 거짓을 읽으려 합니다. 이것이 투전판의 묘미입니다. 끝. 한 사내가 패를 펼칩니다. 최고 점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탄식합니다. 그는 웃음을 터뜨리며 판돈을 긁어 모읍니다. 그의 손이 떨립니다.
오늘 밤은 운이 좋은 날입니다. 하지만 진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한 판 더. 이번엔 내가 딴다. 돈을 잃은 사내가 소리칩니다. 그는 품속에서 또 돈을 꺼냅니다. 그것이 마지막 남은 돈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한 판만 더 하면 다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전판은 이렇게 밤새도록 계속됩니다.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릅니다. 밖에서는 이미 야경꾼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지만 안에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패만, 돈만, 다음 판만 생각합니다. 기름 등잔에 기름이 바닥나면 누군가 채워 넣습니다. 목이 마르면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킵니다. 배가 고프면 떡이나 전병을 시켜 대충 때웁니다. 그리고 다시 투전판으로 돌아갑니다. 어느새 새벽입니다.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투전판은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많이 땄고 누군가는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이긴 사람은 더 따려 하고 진 사람은 본전을 찾으려 합니다. 투전판에는 독특한 리듬이 있었습니다. 패를 돌리는 소리, 패를 내려놓는 소리, 돈이 오가는 소리. 그 사이사이에 사람들의 욕설, 탄식, 환호가 섞입니다. 이놈의 패가 왜 이 모양이냐? 하하, 오늘은 내가 운이 좋구만. 이런 말들이 밤새도록 오갑니다. 그렇다면 왜 조선의 민중들은 그토록 투전에 빠져들었을까요? 조선시대 서민들의 삶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터로 나가고 해가 질 때까지 일하고 돌아와서 밥 한 그릇 먹고 잠듭니다. 다음 날도 똑같습니다. 이런 삶에 변화가 있을까요?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양반이 될 수 있을까요? 신분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걸 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신분을 벗어나기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땅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여기에 더해 세금과 부역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가난한데 세금은 무겁고 관리들은 가혹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항변할 수 없었고 화가 나도 참아야 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투전은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단 한 번의 행운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환상. 오늘 밤 투전판에서 크게 따면 빚을 갚고 밀린 세금을 내고 가족들에게 좋은 옷을 사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환상일 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은 더 가난해졌고 더 많은 빚을 졌습니다. 하지만 그 환상만으로도 충분히 투전판에 앉을 이유가 되었습니다. 한판 뒤집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로 모든 것을 바꾼다는 뜻이죠. 투전은 바로 그 한판 뒤집기의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계절적 요인도 있었습니다. 농한기, 그러니까 농사일이 없는 겨울철에 투전은 더욱 성행했습니다. 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추운 날씨에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집에만 있자니 답답했습니다. 장마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가 며칠씩 계속 내리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무료함을 달래는 방법이 투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투전이 단순히 무료함을 달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투전은 조선 민중들의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었습니다. 조선 사회는 엄격했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명확했고 위아래 관계가 철저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항변할 수 없었고 화가 나도 참아야 했습니다. 이런 억압된 감정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조선의 민중들은 그 감정을 투전판에서 풀었습니다. 투전판에서는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감정을 표출해도 괜찮았습니다. 승부를 걸고 이기고 지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일상에서 느끼는 무력감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투전은 죄악이었습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고 유교 윤리에도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 스스로도 투전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투전판에 앉았습니다. 밤에는 투전을 하고 낮에는 후회했습니다.
다시는 안 한다고 다짐하지만 며칠 지나면 또 투전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순이고 약함이었습니다. 투전은 불법이었습니다. 한양에는 포도청이라는 치안기관이 있었습니다. 포도청 소속의 포졸들이 밤마다 순찰을 돌았고 투전판을 단속하는 것도 그들의 주요 임무였습니다. 포졸들은 정보를 수집해 급습을 준비했습니다. 밤중에 조용히 접근해서 갑자기 문을 열고 들이닥쳤습니다. 손들어. 다 잡혔다. 투전꾼들은 순간 당황했지만 익숙한 광경이었습니다. 잡힌 투전꾼들은 포도청으로 끌려가 곤장을 맞았습니다. 엉덩이를 맞는 태형이죠. 대략 10대에서 30대 정도를 맞았습니다. 심하면 피가 나고 며칠 동안 제대로 앉지도 못했습니다. 벌금도 물어야 했습니다. 가진 돈이 없으면 빚을 지게 되었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곤장 맞고 풀려난 사람들이 며칠 뒤 또 투전판에 나타났습니다. 같은 곳에서 같은 사람들과 또 투전을 했습니다. 잡히고 맞고 벌금 내고 또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선 단속이 그렇게 철저하지 않았습니다. 한양은 워낙 넓었고 포졸의 수는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뇌물이 통했습니다. 투전판 주최자들은 미리 포졸들에게 돈을 주고 눈 감아 달라고 부탁했고 포졸들도 돈을 받으면 모르는 척 해주었습니다. 지방은 더 심했습니다. 군현의 아전들이나 군졸들이 오히려 투전판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투전판에서 수수료를 받아 챙겼고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끼리 덮었습니다. 투전판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다른 문제들도 생겨났습니다. 사기꾼들이 패를 바꿔치기도 했고 고리대금업자들이 폭리를 취했습니다. 투전으로 인한 폭력 사건도 잦았습니다. 돈 문제로 싸우다가 칼부림이 나기도 했고 심지어 살인까지 벌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선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세종 때도 영조 때도 정조 때도 투전 금지령이 반포되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금지령이 내려지면 잠시 조용해지다가 몇 달 지나면 다시 투전판이 생겨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은 이상적인 사회를 그렸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에게 도박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구나 단속하는 사람들조차 부패해 있었습니다. 관리들은 백성들에게 금지령을 내리면서도 자기들끼리는 투전을 즐겼습니다. 법은 약자에게만 엄격했습니다. 이런 이중잣대를 백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법을 무시했습니다. 법이 공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제 투전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전을 단순히 범죄나 사회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조선 후기 뒷골목 문화의 한 부분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전판을 하나의 사회적 공간으로 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모이고 관계를 맺고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였다는 관점입니다. 투전판에 오는 사람들은 단순히 도박만 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장터에 무슨 일이 있는지, 어느 양반집에서 일꾼을 구한다는지, 관아에서 무슨 공사를 한다는지 이런 정보들이 투전판에서 오갔습니다. 일자리 정보도 공유되었습니다. 투전판은 정보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인간관계도 형성되었습니다. 투전판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끼리는 친분이 생겼습니다. 같이 술 한잔하고 밥 한 끼 먹고 때로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돈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끈끈한 유대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투전판은 긴장과 이완의 공간이었습니다. 투전을 하는 동안에는 극도로 긴장합니다. 하지만 한 판이 끝나면 이완됩니다.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이런 리듬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어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투전판에서 형성되는 신뢰와 배신의 역학입니다.
투전은 기본적으로 상대를 속이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정한 규칙과 신뢰가 있어야 게임이 성립됩니다. 만약 누군가 노골적으로 사기를 치면 투전판은 깨집니다. 그래서 투전꾼들 사이에는 묘한 신뢰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투전판의 문화는 조선 후기 사회 변화와도 연결됩니다. 조선 후기는 상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새로운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돈이 중요해지고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투전은 바로 이런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문화였습니다. 투전은 개인의 운과 능력에 의존하는 게임입니다. 가문이나 신분이 아니라 그 순간의 판단과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에서는 새로운 발상이었습니다. 적어도 투전판 안에서만큼은 그런 환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투전판은 오락 문화의 발달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탈춤, 판소리, 인형극 같은 대중 오락이 유행했습니다. 백성들도 여가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투전도 그런 오락 중 하나였습니다. 투전판은 잠시나마 현실을 잊는 공간이었습니다. 가난도, 신분도, 내일 걱정도 잊고 그저 눈앞의 패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실이 힘들수록 사람들은 탈출구를 찾습니다. 조선의 민중들에게 투전은 그런 탈출구였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왜 조선 사람들은 투전판에서 날을 세웠을까요? 그들은 단순히 돈을 따기 위해서만 투전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과 불평등 속에서 희망을 찾고 싶었던 마음,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욕구, 억압된 감정을 표출하고 싶었던 필요, 그리고 잠시나마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갈망. 이 모든 것이 투전판으로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투전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과도 연결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사고 게임에 빠집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심리는 조선시대 투전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의 행운으로 인생이 바뀌기를 꿈꾸는 마음,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 욕구, 잠시라도 현실을 잊고 싶은 소망. 이것은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이런 시대의 투전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인간의 약함을 이해하고 서로를 좀 더 너그럽게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유혹에 빠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회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약함을 인정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투전판에 앉았던 조선의 민중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고 내일을 꿈꿨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단순히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위대한 왕의 업적을 외우는 것만이 역사 공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원했는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시대 뒷골목 투전판의 풍경이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삶에 대한,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다가왔으면 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어디선가 투전패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누군가의 환호성, 누군가의 탄식, 그 소리는 수백 년 전 조선의 밤하늘에 울려 퍼졌던 소리입니다. 사람 사는 곳은 언제나 비슷합니다. 시대 가치가 계속 바뀌어도 세상이 변해도 사람의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투전판에 앉았던 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웃고 울고 희망하고 좌절하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순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조선시대 투전판에 앉았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도 우리처럼 힘들었고 그들도 우리처럼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시간여행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의 뒷골목을 함께 걸으며 투전판의 풍경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현재의 거울입니다. 투전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